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태강산업이고요. 태강산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강산업이 반등이 조금 세게 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반등은 태강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화학 주가가 반등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중국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증시를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430조 원에 대한 안정기금 투입과 0.5% 지준율 0.5%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죠. 결국에 이런 카드가 중국이 꺼내드는 카드가 다시 중국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빠지던 상해 주가가 저번 주에 4거래일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2,900선 이탈하고 2,800 부근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중국의 카드가 먹혀 들었다라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불안한 감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안감이란 건 뭘까라고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막대한 돈과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소비와 생산에 대한 것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경기를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제 지표가 하나 있죠. PMI 지표. 이런 PMI 지표는 중국에 대한 경기를 이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이제 기준선이 50이죠. 그래서 이 50이면은 조금 상황이 괜찮고 50 아래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PMI 수치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만 살펴보자면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0 밑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9월 달에 살짝 반등이 나왔죠. 50 이상으로. 하지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전히 50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런 막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카드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느냐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소비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려면 지표 중인 하나인 PMI 지표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PMI 지표 발표가 바로 내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슈라고 하면은 아라미드가 있겠죠. 아라미드라는 거는 이제 해강산업이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존의 이런 폴리에스터나 아크릴을 밀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뭐 태강산을 밀고 있는 PTA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사업적으로 한계치가 있다. 결국은 중국에 저가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이런 폴리에스터와 아크릴과 PTA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강산업이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게 아라미드다. 그럼 아라미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강철보다 무게는 이제 5분의 1 정도 가벼운데 강도는 5배 이상 강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뭐 전기차, 항공우주, 뭐 통신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전기차, 항공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인터넷선으로 보게 되면 광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광 케이블에서 장점이라고 보게 되면은 구리선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이 약한 광 케이블 안에 아라미드를 내부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태강 산업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이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아라미드 시장이 조금 어디가 중점이 될까라는 것도 한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다라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대해서 왜 이런 아라미드 수요가 많아질까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구는 어떤 보안과 보호로 인해서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이런 통신 분야가 계속 강력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인터넷과 통신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거는 결국에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고
이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이 내구성을 권해주기 위한 아라미드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해강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빠지다가 저점인 55만 6천 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고 현재 한번 하나, 셋, 넷, 다섯 개 5거래일 만에 이제 주가가 55만 원 근처에서 오늘 장중에는 거의 100만 원 근처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 생각이 곧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차트에 대해서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며칠 만에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상승을 했고 이 상승에서는 결국에 중요한 게 유지가 될까라는 것들인데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항선들이 있겠죠. 저항선을 1차적으로 한번 70만 원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한 65만 원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70만 원 부분과 65만 원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70만 원 부분과 65만 원 부분을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맞추기로 하고요. 태강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주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태강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했던 말 다시 정리하자면 많은 화학 주가가 반등이 왔던 거는 중국의 증시 부양책으로 일어난 막대한 자금과 지준율 인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 PMI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50 밑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올 PMI 지수가 얼마로 기록될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차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다 하는 거. 네,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태강산업의 다음 영상은 추가적인 이슈는 다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